안녕하세요. 지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법을 발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히스토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없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2005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아주 유망했던 회사였습니다. 히스토템은 이 한은 박사님하고 이분이 이제 설립을 하셨고, 둔천동에 이렇게 있는 빌딩으로 이 한 빌딩 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히스토템이 이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이제 결과를 내버렸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 두 케이스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이제 방송을 탔는데요. 그 당시 미셀 파라라는 그 미국인인데, 이 척추 손상이에요. ABC 7뉴스에 이제 척추 손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세포를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서 맞기 전하고 맞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ABC 방송에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취재를 했고, 또 그걸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미셀 파라가 이제 반응을 좀 나타내가지고 히스토템이 이제 미국에서 좀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버거병 갖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이제 TV에 나왔는데, 이번은 한국에 있는 TV에서 이제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 실험, 이 척수 손상, 이거는 건국대 이제 수의대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요 강아지가 이제 회복된 거를 이제 해서 뉴스로 다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셸 파라에 대한 그 기사네요. 많은 신문사에서 히스토템에 대해서 기사를 내고 또 TV로도 방송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논문들, 클리니컬, 그리고 이제 리서치 페이퍼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해놨습니다. 히스토템은 다른 회사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서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 다른 회사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버거병이 치료가 되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템만이 갖고 있는 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그들만의 어떤 스페셜한 메서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닥터 한은 박사가 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토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의 PI,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닥터 한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교수가 처음에 이 히스토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제가 2007년 초에 저의 박사 논문이 이제 BBRC에 업색되면서 저는 이제 박사 받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포스닥을 이제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준비하자. 그 다음에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포닥을 이제 가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데이 어느 날 이 PI 지도 교수가 이제 저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히스토템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히스토템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곳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제 일을 제가 연구를 하고 이런 거, 논문 그런 거를 연구를 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히스토템의 어떤 줄기세포 치료되는 그런 세포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다른 이런 노멀한 MSC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토템에서
이 세포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된 겁니다. 히스토템은 논문에서는 CD45가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논문에서는 발표합니다. 이 논문은 MSC를 이용한 겁니다. 일반적인 MSC는 CD45가 발현이 안 돼요. 근데 특허에서는 CD45가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낸 겁니다. 결론적으로 논문은 일반적인 MSC를 사용을 해서 논문을 냈지만 특허에서는 CD45가 양성인 치료용 세포를 이용을 해서 특허를 낸 거죠. 여기 이 세포가 바로 치료에 사용하는 세포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MSC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CD45가 포지티브한 나머지는 이제 네거티브하고 MSC는 다 포지티브하고 이런 세포를 저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히스토템 세포랑 제가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세포랑 해보니까 실험을 똑같이 해보니까 동시에 같이 들어가니까 결과가 똑같아. 그래서 같은 세포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인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제 브레인 슬라이스를 제 쥐의 뇌를 이제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게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PI 염색을 하면은 이게 형광색이 나요. 죽은 애들에서는. 근데 줄기세포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게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사멸이 억제된다. 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이제 아토피에 관련된 그 특허도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히스토템하고 같이 일했던 것이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데 좋은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토템은 배양한 줄기세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사이토카인을 사용한다고 지금 이렇게 특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배양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사이토카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특허를 냈는데요. 사이토카인을 이용을 해서 배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배양, 히스토템도 배양. 그러니까 히스토템을 저는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문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환자들이 죽은 거예요. 배양된 줄기세포를 이식받고서 죽었어요. 강경화가 있고, 여기서 받은 환자들은 뭐 때문에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화방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죽은 거예요. 히스토템하고 RNA 바이오에서 환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템은 배양한 제대열이고, RNA 바이오는 배양한 MSC, 지방줄기세포예요. 그래서 둘 다 배양한 거죠. 배양한 세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냐. 이 배양한 게 문제가 뭐냐면 혈전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배양한 세포가 이제 혈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배양한 방법이 아니라 배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이게 최고다. 안전은 이제 배양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치료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세이프티와 이펙티브니스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배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하였고 이 방법은 매우 세이프,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히스토템이란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좋은 결과를 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히스토템하고 일을 하면서 이 히스토템이 사용하는 세포가 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배양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또 히스토템과 완전히 100% 같진 않지만 비슷한 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배양한 세포가 위험하다. 환자 치료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배양하지 않는 세포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끔 제가 개발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